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2021년도에 돌백에서 나온 제 책 질병낙인, 무균사회와 한센인의 강제격리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이 쓰여진 집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05년도부터 이 한센병, 한센인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2005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05년도에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에 있는 한센인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 연구보조원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당시의 조사는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시작한 전국 단위의 한센인 인권 침해 조사였고요. 그 결과 그 전에 소문으로만 있었던 여러 가지 한센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들에 대해서 밝혀지게 되었고, 그 결과 2008년도에 한센인 피해 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이 법률에 근거해서 한센인 피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깊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한센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어떤 연구, 어떤 조사에 참여를 했고, 또 어떤 법률이 만들어지고 한센인 피해 사건들이 처리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가졌던 어떤 질문들은 강제격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한센인들에 대한 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있었던 낙인과 차별은 도대체 왜 발생을 한 것인가? 그리고 의료라고 하는 것, 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낙인과 차별을 발생하는 굉장히 또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이런 어떤 질문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5년도는 제가 이제 석사 과정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기는 힘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연구들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할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2017년도에는 소록도 백년사, 이제 그 중에서도 의료편을 쓰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의료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 결과 2019년도에 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한센인의 격리와 낙인, 차별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학위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계속 연구와 어떤 글을 쓰게 되면서 이제 자신감이 붙은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보고서로서 한센병 미래 정책 수립과 관련된 이제 보고서도 썼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도에 고령 한센인 인권 실태조사도 참여를 하게 되면서 예전보다는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 책 질병낙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질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한센병은 무엇이고, 한센병 환자, 한센인의 질병 경험은 어떠했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질병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형성하고 유지시킨 사회적 구조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한센인은 자신을 억압하는 사회적 구조에 어떻게 적응하고 저항했는가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센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센병균에 의해서 발생되는 만성 감염병입니다. 한센병균은 신경과 피부를 침범함으로써 여러 가지 증상들을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은 피부에 무감각이 있고요. 또 피부에 여러 가지 병변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치료를 초기에 받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이제 병균이 더 깊숙이 신경을 침범하게 되면서 손가락이 잘린다거나 코가 잘린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질병은 감염병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감염병들과 달리 굉장히 감염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병의 진행이 굉장히 느리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1940년대, 50년대부터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완치가 가능하게 된 이제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우리는 한센병 환자라고 부르는데요. 한센병 환자는 이 균이 있어가지고 임상적인 어떤 증상이 있거나 세균학적인 검사에서 여전히 균이 발견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환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완치가 가능한 것이죠. 보통 이제 완치가 되면 더 이상 환자라고 부르지 않죠. 하지만 과거의 한센병 환자의 경우에는 완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음성 나환자라고 하는 새로운 명칭으로 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한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센병 환자는 이제 의료적인 어떤 명칭인 것이죠. 하지만 사회적인 명칭도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는 과거에 낙인과 차별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 질병 경험과 함께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의 경험을 갖고 있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한센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한센병의 특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센병은 팬데믹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의 정의를 보게 되면 동일한 감염병의 유행이 최소 두 개의 WHO 권역에서 발생된 상태를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부른데요. 주로 팬데믹은 급성 감염병이 있습니다. 흑사병이라던가 두창이라던가 콜레라던가 스페인 독감,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있었죠. 하지만 한센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감염병 팬데믹이었습니다. 만성 감염병의 팬데믹의 다른 사례는 에이즈, HIV도 있겠죠. 한센병은 가장 오래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에서는 과거 이제 유골을 분석을 했더니 기원전 2000년경부터 한센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센병은 만성 감염병이고 전염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질병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빠른 감염병 같은 경우는 불과 몇십 년이면 확 전파가 되지만 수세기에 걸쳐서 천천히 전파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19세기 제국주의 시대가 되면은 본격적인 식민지 경쟁과 함께 인구의 이동들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구가 이동이 빨라지게 되면서 인구와 함께 한센병의 전파 양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급격하게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가 되면 아프리카 서부 지역의 한센병이 아메리카로 전파가 되기도 하고 북유럽의 한센병이 미국의 동남부로 혹은 중국과 일본의 한센병이 미국 서부, 동남아시아, 호주,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이제 빠르게 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센병이 팬데믹으로서 전 세계에 확산이 되게 되면서 이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강제 격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1845년도에는 아프리카 케이프에 있는 로벤 섬에서 한센병 환자를 격리를 하게 되었고요. 1846년도에는 말레이 반도의 페낭섬에 한센병 병원이 설립이 되면서 한센병 환자에 대한 격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865년도에는 하와이에서 강제격리법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66년도에는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있는 칼라우파파에서 환자들에 대한 강제격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점점 전 세계적으로 한센병 환자에 대한 강제격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하와이에 있는 몰로카이 나 요양소입니다. 1930년대에 찍혀져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게 되시면 외딴 섬에 건설된 굉장히 근대적인 병원, 그 다음에 숙소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근대적인 치료를 환자들은 받게 되었고, 이 숙소에서 강제 격리가 되었지만 여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어떤 것들을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느냐,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제 오래된 질병들을 근대 의학이 잘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이 이미지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192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로벤 섬에 있었던 한센병 병원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시면 이 환자들이 단체로 앉아 있고 서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게 되시면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한센병의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옷이라던가 혹은 질서정연하게 이제 앉아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질병이 잘 통제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이 이미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센병 환자에 대한 강제 격리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한국에는 강제 격리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한국에서의 강제 격리는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이식되었습니다. 일본은 1907년도에 불황 한센병 환자를 강제 격리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나 예방에 관한 건이라고 하는 법률로서 처음에 불황 한센병 환자들의 강제 격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법에 근거를 해서 전국에 5개의 한센병 요양소가 설립이 되었고요. 1909년부터 강제 격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선이 식민지가 되게 되었고, 그 결과 1916년도에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소록도에 소록도 자해의원이 설치가 되었고, 1917년도에 99명의 불황 한센병 환자가 여기에 수용이 되었고 강제 격리가 되면서 한국에서도 강제 격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강제 격리가 시작이 되면서 한센병 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 역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센병 환자는 조선시대부터 차별을 받았다, 혹은 집에서 마을에서 쫓겨나서 불황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자료들을 보면 조선시대에서는 식민지 시대만큼 그렇게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조선시대에는 한센병 환자들을 마을에서 쫓아낸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집단화해서 마을과 마을을 불황한다거나 혹은 구걸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1919년 말에 조선에 와 있었던 선교사들, 의사들 혹은 서양 관리들 어떤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한센병을 유전병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낙인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았다. 한센병 환자들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 한센병 환자들이 구걸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이 자기들만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은 조선에는 없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 20세기 초까지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917년 소록도 자해의원이 설립이 되고,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하게 되면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발생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배제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모든 법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제적 어떤 관계에서 배제인데요. 전염병 환자들은
공적인 어떠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고 동시에 어떤 경제적인 활동들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센병 환자가 생산한 농산물은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한센병 환자는 부담, 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경제적 활동, 어떤 단절이 사회적 혹은 가족 이런 관계들의 단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공공시설을 사용해서 배제가 되게 됩니다. 공공목욕탕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식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환자이지만 의료시설들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한센병 환자들의 고립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관계의 단절은 이들이 마을과 집을 떠나서 불황하게 됩니다. 관계의 단절, 고립은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한센병 환자들은 모든 관계에서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많은 환자들이 자살하게 되었고요. 또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심해졌기 때문에 가족에 의해서,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사회에서 굉장히 잦은 폭력에 노출되었고 또 심지어는 살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격리시설에 갇힌 환자들은 다양한 또 인권 침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록도에 갇힌 환자들은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요. 또 병원의 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감금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금실에 갇히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또 오랫동안 갇히게 되면서 거기서 폭력에 노출이 되게 되고요. 또 거기서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심해진다거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당시에는 우생사상이 또 이제 강했기 때문에 한센병 환자들은 단종수술을 받게 되었고 여성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낙태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좁은 공간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전염병에 취약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결핵이라든가 그런 전염병에 걸려서 아프거나 사망하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광복 이후에도 이들을 향한 사회적 배제, 차별, 낙인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강했고요. 심지어는 더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1945년 8월달 광복 직후에 소록도에는 84인 학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광복 이후에 한센병 환자들이 소록도의 어떤 통제권을 가져갈까 두려워했던 직원들, 의사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무태에 있는 주민들은 한센병 환자들이 무트로 나올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 무태에 있던 사람들, 주민들 그리고 직원들이 한센병 환자 지도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이런 학살 사건을 시작으로 한국 전쟁을 전후해서 전국 곳곳에서 한센병 환자에 대한 학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센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낙인과 차별을 받게 되었고 굉장히 다양한 인권 침해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는 1990년대까지 이어지게 되었고요. 2000년대 와서야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고 최근에서야 한센병 환자들, 한센인들에 대한 어떤 낙인과 차별이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한센병 환자, 한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당사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센병 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확장되게 되었고요. 환자뿐만 아니라 한센인뿐만 아니라 한센병 환자, 한센인들 가족, 특히 한센인들 자녀에게도 확장되었고 이 자녀 역시 굉장히 심각한 낙인과 차별에 노출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60년대부터 70년대 전국에서 발생되었던 한센병 환자 자녀에 대한 등교 거부 사건입니다. 1950년대가 되면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어떤 치료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많은 환자들이 완치되어서 정착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자녀를 갖지 못했는데, 자녀를 갖게 되면서 이 자녀들이 1960년대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낙인과 차별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은 한센병 환자의 자녀들과 같이 학교에 다닐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학생들을, 이 자녀들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한센인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굉장히 심했고, 어떤 질병에 대한 낙인과 차별의 한센인들은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도대체 낙인과 차별이 어떤 사회적 구조 하에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